지금 시각 뉴욕 증시, 이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 하루 만에 이 거래일이 남았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면 좋을 텐데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나스닥은 0.52%, 다우지수도 거의 0.5%가량 빠지고 있고요. S&P 500도 0.36%,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뉴욕 증시입니다. 과연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은 그래도 에너지 쪽이 다소 선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중소형 군소주들이 약간은 조금 더 상승불이 강한 편입니다. 반면에 오늘 M7들은 일제히 거의 하락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었는데 오늘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또 어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었던 엔비디아 역시 1.4% 하락 중입니다. 또 그동안 고밸류 논란이 불거졌었던 이 팔란티어, 이어서 이 데이터 센터 막대한 투자의 중심 논란에 있었던 오라클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1에서 2%가량 하락하는 이런 경계감 어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렇게 부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만든 주요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그러니까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는 이슈들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관련 이야기죠. 이 12월 텍사스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댈러스 여는 제조업이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상당 부분 세부 내용을 봐도 좀 심각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만나보시죠. 이 1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이요, 마이너스 10.49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하회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최근 들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파란색이 바로 이제 플러스가 나타났던 구간이고 노란색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5개월 연속 위축 구간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데다가 6개월 내에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좋지 못한데 핵심 지표들,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보시자면 이 생산지수부터 출하지수, 그리고 공장 가동률, 신규 주문과 앞으로의 미래를 나타내는 전망지수까지 대부분 11월 달에는 견조하게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악화를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핵심 지표까지 굉장히 흔들렸었던 댈러스 여는 제조업. 비단 미국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 쪽에도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일본 BOJ가 이달 초에 드디어 이 금리를 30년 내 최고 수준으로 0.75%로 인상을 했었죠. 이 때문에 엔캐리 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잠시 시장에 불거졌었는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공개된 의사록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우선 이달 초에 단행이 됐었던 일본의 이 기준금리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1995년도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 지금 기준으로 0.75%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일본의 0% 금리 당시에 돈을 빌려서 다른 시장에 투자했던 돈들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워지겠죠. 이 때문에 돈을 빼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강하게 빚어지면서 이 대략적으로 미국에 있던 돈들이 모두 빠져나갔고요.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등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 사태가 빚어졌었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어제 BOJ, 일본은행의 이 연준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었던 발언을 보자면 현재 일본의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맞는 말이죠. 0.75%니까요.
이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다. 당분간 몇 달 간격으로 금리를 조정, 다시 말해서 금리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최종금리는 1.25%에서 1.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이 월가의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 비록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 총리가 현재 일본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워낙 현재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일본의 물가 인상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었던 금리 인상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부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그런 일본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전의 이슈, 마지막 이슈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정학적인 이슈도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바로 이 중국이요, 9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30일에 월요일에 시작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이 대만의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승인한 거기에 따른 보복 조치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이 6해공군을 모두 조달을 하고 거기에다가 로켓군까지 동원해서 이 대만을 상대로 실탄 사격을 포함한 이런 총 포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이름이 이 정의의 임무 2025년인데 참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이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 어제 바로 이제 장 마감 직후에 이 LNF에서 하나의 공시를 보였었는데요. 바로 이 테슬라와의 3조 8천억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단 973만 원으로 축소됐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973만 원도 현재로서는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약 해지로 봐도 무방한데요. 이번에 이 계약 해지는 테슬라 자체 배터리가 생산이 상당 부분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단 이틀 만에 현재 이 계약 기간을 앞두고 완전히 무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이 시간의 거래에서 LNF의 주가는 거의 9% 가까이 급락했고요. 테슬라도 오늘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오늘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1% 이상의 상승세를 안겨다 줬었던 이 200억 달러의 그로크 인수. 그로크는 이 대표적인 이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이었죠. 이번에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그로크를 인수한 것이 조금은 의아한 결정이다라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테마티카 리서치에서는 이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 엔비디아가 제출한 문서가 없는 데다가 또 이 그로크가 그동안 엔비디아에서는 없었던 파이프라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점도 시장에 다시 한번 우려감을 안겨줬었고요. 또 아마존 역시 이탈리아 드론 배송 계획을 철회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는 결국에 3% 이상 낙폭 그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LNF와의 이 계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공시와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이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이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 보도록 할 텐데요. 1.2%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그로크 인수가 오늘은 도구로 작용을 한 영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주가는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0.19% 다행히 약보합권의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M7 종목 3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메타도 밤사이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가 이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배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메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이 AI 관련주들이 더 많다면서 이 메타의 그간의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또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에게도 악재가 될 만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주가 SNS에 정신건강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도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 SNS 플랫폼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정신건강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거세졌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 때문에 오늘 메타와 구글의 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애플만이 M7 중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웰스파고가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재확인했고요. 또 목표가도 $300로 높게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감 기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메타입니다. 0.7% 하락으로 오늘 안 좋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장중 내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수급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0.02% 강보합권에서 마쳤고 애플도 오늘 0.13%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제가 뽑아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브릿지입니다. 이 데이터 브릿지, 소프트뱅크가 이 AI 데이터 투자 기업인 데이터 브릿지를 40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15%나 프리미엄을 붙이고 인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데이터 브릿지의 주가가 오늘 폭등했고요. 우리에게 신발로 굉장히 이 구멍 뚫린 신발로 유명한 회사죠. 크록스는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이 실적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매출과 주당 순이익 EPS가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성장 전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 대표적인 뼈질환 치료제 세트로수맙이 임상 2회에서 실망한 그런 소식을 안겨줬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종가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데이터 브릿지 오늘 9.7%가량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반대로 크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의 경우에는 6%가량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임상 실패 소식, 역시나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실패 소식은 주가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40% 그야말로 폭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오늘 6가지의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는 2.2%가량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고요.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둘 사이에 풀어야 할 까다로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거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유의 공급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WTI, 이 국제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을 이제 막 상회하는 거의 58달러 선을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도 어제 대비해서도 6원 가까이 내리면서 드디어 1,43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사흘 연속 진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어제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었죠.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0.21% 하락 중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한때 9만 달러를 재탈환한 비트코인이고요. 이어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밤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금 가격은 장중에 한때 5% 급락했고요. 은 가격도 9% 가까이 급락했는데 지금은 각각 4%, 6%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금 가격은 우선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증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현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건데 이 때문에 귀금속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 가격은 장중에 5% 가까이 가라앉았고요. 또 팔라듐은 16%, 백금 가격 역시 14% 급락했습니다. 은 가격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어제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에다가 이 중국의 은 수출 규제를 우려하면서 굉장히 단기 매집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은 가격 한때 온스당 85달러까지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보였다가 이 CME 이슈와 더불어서 또 단기 청산 압력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오늘 심하게는 9%까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등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 국채 금리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종가 기준의 이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다우지수는 0.51%, 나스닥도 0.5% 하락했고요. S&P 500도 0.35%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 악화와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더 꺾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